오늘은 이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유 있게 크게 준비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자, 우리가 암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요 세 가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현재 유사암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거죠. 여기에 바로 갑상선암이 들어갑니다. 그죠? 갑상선암이 들어가고 여기에 바로 제자리암, 그 다음에 경계성 종양, 그죠? 그 다음에 기타 피부암입니다. 요 네 가지가 바로 유사암에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암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 이 유사암은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발병률이 높은 암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암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의 10에서 20%의 유사암 진단비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 유사암의 네 가지와 일반암, 이 유사암 네 가지를 모두 제외한 모든 것은 일반암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또 암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이 재진단암이라는 담보가 나왔습니다. 재진단암.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첫 번째 암 진단 받은 후 1년 후부터 준다든가 2년 후부터 준다든가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면책 기간이 1년인 거는 보험료가 조금 더 높게 나오겠죠. 2년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유사암과 일반암과 재진단암 요 세 가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암 진단비를 크게 가져가는 게 좋으냐라고 암보험들 몇 개씩 더 드시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모든 검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런 진단비에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대부분 죽는 것보다는 이 치료비에 대한 고통으로 더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그 통계 조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유사암, 그러니까 발병률이 높은 암의 진단비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는 거고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실손보험 갖고 있지만 암보험을 추가로 더 드는 이유는 바로 이 최첨단 치료를 받기 위한 거죠. 자, 이런 경우는 PET죠, PET. 이거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장치예요. 자, 이거는 암이 전이 되거나 아니면 암이 새로 재발될 수 있는 그런 검사까지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맘모툼인데 우리가 이제 유방에 이런 종양 생겼을 때 흉터 없이 바늘 자국 하나만으로도 제거가 되는 그런 굉장히 고가의 치료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이레사든 허셉틴이든 글리백이든 이런 거는 이제 암 진단 받은 경우 그 항암 치료제입니다. 약입니다. 약이고 이제 MRI든 아니면 단기 병상제든 여러 부분의 최첨단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검사하고 재발이 되느냐 어떤 그런 부분을 보는 그런 검사기지만 요거 외에도 그 로봇 시술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버 나이프 아주 고가의 이런 치료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되지 않는 모든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진단비로 이런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건 바로 유사암입니다. 유사암. 우리가 일부밖에 보장이 않는 유사암 이 네 가지. 과연 뭘까? 이 유사암의 네 가지는. 이 네 가지는 앞에도 얘기했듯이 갑상선암, 그죠? 발병률이 최고 1위입니다. 유두나 여포에 생기는 이런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이 있고 제자리암이죠. 예전에 이거를 상피내암이라고 했습니다. 상피내암, 제자리암. 이 암 뿌리가 이제 내리기 직전에 아주 연기인 상태가 바로 상피내암, 제자리암이죠. 그리고 경계성 종양. 암이 세포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직 양성인지 악성인지 아주 구분이 애매모호한 이걸 바로 경계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피부암. 피부암 중에서도 기타 피부암. 요 네 가지만 유사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보험을 준비할 때 이 네 가지 유사암 을 제한 모든 거는 일반암으로 보상받는 암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일부 회사에서는 여성은 자궁암이나 유방암, 또 남성으로는 방광암이나 전립선암 요 네 가지도 이 유사암이나 소외암으로 구분한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발병률이 높은 암도 일반암 못지않게 진단비를 주는 그런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자, 유사암의 이 네 가지인데 오늘의 강의는 바로 갑상선암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크게 준비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상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사암
진단도 가입되고 갑상선암 진단비도 초기가 아니면 추가로 특약으로 내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암 초기 제외로 총 4천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갑상선이 초기에 들어가 버리면 유사암에서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암의 진단비를 좀 크게 가져가시고 갑상선 초기 제외를 또 추가로 특약을 가져가시게 되면 최고 4천까지도 준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갑상선암 진단비를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가자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유사암을 제외한 갑상선암 중에서도 갑상선암 진단비인데 초기 제외라고 해놨습니다. 보험사가. 그러면 이 초기 제외는 과연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갑상선은 대부분이 유두암이나 여포암입니다. 갑상선암 진단받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자, 병리학적으로 암 종양의 크기가 최대 2cm 이하여야 한다. 이하인 갑상선암이어야 한다. 또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가 없는 갑상선암이어야 한다. 자, 셋 중에 하나만 맞으면 초기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초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기에는 갑상선암 환자 10명 중에 7명 이상은 초기가 아니다라는 조사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높고 갑상선암의 진단비가 기존에 그렇게 크게 준비가 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유사암이나 갑상선 진단비를 추가로 구성을 하셔서 발병률이 높은 그런 암 진단비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담보 구성을 딱 세 가지만 해봤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일반암, 그리고 유사암 네 가지요. 그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네 가지 하고 그다음에 갑상선암 초기 제외 진단비를 넣습니다. 그래서 각각 2천만 원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일반암에서 받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유사암에서 2천만 원 받겠죠. 근데 갑상선이 암 진단 받았는데 초기가 아니다. 그럼 추가로 2천이 또 나옵니다. 네, 추가로 나오죠. 자, 우리가 암보험 가입할 때 대부분 암 진단비는 최초 1회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자, 일반암은 어느 보험사나 최초 1회 아니에요. 한 번 주고 더는 주지 않죠. 최초 1회 한. 최초 1회 그리고 여기는 면책기일이 있어요. 가입하고 90일 이내에는 보험회사가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기일 90일 따라가죠. 자, 유사암에는 면책기일이 없습니다. 가입하고 나서 내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든 제자리암 진단을 받았든 기타 피부암을 진단을 받았든 면책기일이 없어요. 유사암은. 예전에는 있었죠. 근데 지금은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가입 즉시 바로 진단받아도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갑상선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진단비를 구성할 때 이 세 가지 구성에 대해서 유사암을 조금 보강시키는 플랜으로는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갑상선암 진단비에 보완을 하는데 여기는 어떤 납입 면제 기능을 갖고 있느냐라고 보면 일단 다치거나 아파서 80% 이상 후유 장애 입었다. 그러면 또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 진단 시 아니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다 되는 뇌졸중 진단 시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아니면 말기, 폐나, 간, 신부전 이런 경우 이 8대 납입 면제 기능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암보험의 구성을 함에 있어서 납입 면제 기능도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갑상선암 진단비를 크게 받는 방금 전에 일반암 2천과 유사암 2천만 원 그리고 갑상선암 초기 제외 2천만 원 했을 때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느냐.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보험료 변동 없습니다. 20년 납입하시고 보장은 100세까지 보시는 거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해지 상품이에요. 그죠? 무해지는 뭘까요? 납입 기간 안에 해지해도 해지 환급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때 적립 부분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이 바로 무해지입니다. 그래서 무해지로 했을 때 20년 납입 100세로 했을 때 자, 40세 남성, 여성분이 3만 원대 설계가 됩니다.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고 납입이 끝나면 보장만 100세까지 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50세 발병률 높은 40세, 50세 보시면 자, 50세 남성분 4만 1,000원이에요. 여성분은 3만 원대예요.
진단비 굉장히 크게 들어갔어도 보험료가 무해지고 비갱신이고 예, 보험료 비싸지 않죠. 그리고 60세 봐도 남성분들 6만 원이 조금 안 되고 여성분들은 3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암이나 이런 거는 남성보다는 또 여성분들이 발병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기존의 암보험에서 이 유사암의 진단비가 그렇게 크지 않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추가로 보완하시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암이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무해지도 있지만 약을 드시거나 뭐 수술하시거나 이랬던 분들도 할증보험료 없이 암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암 진단비 2,000원, 유사암에 2천만 원 똑같이 일반암과 유사암을 똑같이 1대1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든 아니면 5년 이내에 어떤 질환이 없으신 분들. 자, 한번 볼게요. 자, 고지하는 게 직업입니다. 직업.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라고 직업을 고지하고, 자,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의료 행위. 자, 이건 뭘까요? 고지혈증을 약을 먹고 있든 당뇨약을 먹고 있든 혈압약을 먹고 있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시잖아요. 그죠? 3개월 이내 들어갑니다. 여기에 다. 그래서 고지를 하시는 거예요. 고지를 하시는 거고, 또 5년 이내에 암이냐 백혈병이냐 여기에 들어가죠. 고혈압이냐, 심근경색이냐, 간경화증이냐, 아니면 당뇨냐, 협심증이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편암은 알릴 의무가 기존에 고지하는 알릴 의무보다 굉장히 간소화됐어요. 요 질병 쪽에는 이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근데 내가 혈압약을 먹고 있다, 내가 당뇨약을 먹고 있다, 뭐 5년 이내 내가 수술한 적 있다라고 고지를 해도 심사가 다 답니다. 다만 내가 고지를 해서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혈압약 드시든 다 해서 인수 심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지 의무 간소화로 인해서 충분히 할증보험료 없이 간편암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간편암도 그러면 어떻게 보험료가 구성이 되느냐? 자,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그 아까는 무해지였어요. 무해지. 그래서 조금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일반형입니다. 20년 납 보장 똑같이 100세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내가 20년 안에 해지할 일이 있다 그러면 해지환급금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앞에 얘기했던 무해지는 20년 납입하다가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한 푼도 없죠.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과거에 항상 준비했던 그런 일반형 보험입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40세 남성, 여성 보면 남성분 4만 원대, 여성분 3만 원대도 네,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고요. 50세도 마찬가지죠. 일반암 2천만 원에 유사암 2천 했을 때도 50세 남성분 5만 5천 원, 4만 원. 앞에 무해주를 했을 때보다 할증보험료가 하나도 붙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죠. 바로 이거는 일반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증 보험료 없이도 충분히 보험료 암보험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진단 발병률이 높은 그런 갑상선에 대해서 제가 진단비를 크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요전에 이제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이제 암보험 가입하셨던 분이 최근에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자, 실손보험에서 되지 않는 고액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해외에다가 검사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해외에다가 아주 큰 거액을 주면서 내가 이거 재발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까지, 아니면 그런 모든 부분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다가 검사 의뢰를 했더라고요. 근데 실손 의료비에서는 해외 진료하는 거는 보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내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그리고 또 안 되는 비급여만 보상이 되지 해외에 의뢰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이나 뭐 유방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진단비가 좀 여유 있게 되어 있으면 그런 검사 의뢰도 해서 내 병을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완치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 중에서도 특히 갑상선암에 대해서 진단비를 크게 구성하는 그런 강의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